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물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가 네. 온 집안에 물이 갑자기 안 나와서 네. 와서 되게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아니, 오후에 오기 한 2시간 전에 알아서 좀 우울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타를 좀 쳤거든요. 굉장히 지금 신이 났습니다. 술 한잔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본분을 좀 잊지 않았었나. 오랜만에 친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쳤어요. 얼마 만에 친 거? 저 몇 달 전에 정동진 놀러 가서 그때 손에 피멍 들도록 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녹슨 기타를 거의 파상풍 바닷가에서. 아니, 오랜만에 서가수 라이브를 들었는데. 아, 예. 뭐 여전히 뭐. 하작가는도 장난 아니시던데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만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하셔야죠. 이 세계에서는 지금 거의 건나무를 이 뒤를 잇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에요. 건나무. 네, 요즘 뭐 활동하시나? 뭐 앨범 준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였나? 제목이요? 네, 아니요. 가사가.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맞아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런 가사를 못 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약간 신이 나서 맞아요. 진정이 살짝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노래하고 기타 쳐봐서. 네. 종종 치면 좋죠. 기분 좋고. 그러니까요. 사실. 왜 우리가 예전에 술 먹으면서 참 기타를 많이 쳤는데 어느 순간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서가수? 서가수가 특히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고. 저도 그게 좀 변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아니,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논 시간이 많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타임 아닐까. 다시 또 그러겠지. 요즘엔 약간 모이면 보드 게임을 하죠. 카드를 치거나. 맞아요. 게임을 좀 더 하는 편.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좋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 뭐 대화야말로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지겹도록 한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얼마 전에 또 친구들이랑 술 먹는데 둘이 신이 나가지고 그날 저녁이었죠. 한 11시쯤에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11시쯤에 만나서 술 먹다가 나와서 이제 갈 사람들 조금 가고 남아서 뭐 서가수가. 하작가가 그렇게 붙잡았어요. 제가요? 예. 서가수가 붙잡았어요. 하작가가 붙잡았어요.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가수가. 대단히 붙잡던데. 간접적으로 붙잡으시던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붙잡으셨죠. 저는 직접적으로 붙잡았고요. 간접적으로 붙잡으시던데. 떠난 사람 남아서 이렇게 노상 까다가 또 갈 사람 가려고 하는데 그걸 붙잡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교묘하게 했잖아요. 네. 아니, 엄청 교묘하지 않았어요. 티가 많이 났나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는 취해서 그래. 교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그들도 가고 저희 둘이 남아서 새벽 4시 돼야 이제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고. 맞아. 그랬네요. 진짜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저도 기억 안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놀았네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오늘 이제 기타로 워밍업을 했던 이유가 작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해서. 대단한 주제네요. 대단한 주제죠. 왜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작업 얘기 최대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요? 서가수가. 저요? 저 회피 좀 하죠. 신곡 언제 나오냐고. 맞아. 없어요, 신곡. 근데 좋은 곡이 있는데 본인의 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냈나요? 올 4월에 냈습니다. 올 4월? 1년에 한 번씩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작가는 어떤 지금 주기로 뭔가 작업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막 쏟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시작한 지는 조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밀도 있게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서 올해 막 밀어붙이고 있고, 단편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월에 한 편씩 일단 원고를 좀 쌓아놓으려고 월에 한 편씩 쓰는 작업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쓰고 있다. 다만 단편소설은 매월 쓰고 싶긴 해요. 꾸준하게 계속 해내면 좋겠다. 그거는 습관처럼 만들어내고 그걸 하면서 다른 작업의 어떤 템포, 주기 같은 걸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장막도 하나 썼는데. 장막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희곡 워크숍을 어디 하나 신청하려고 아이디어를 조금 구상했던 게 있어요. 근데 워크숍을 듣진 않았는데 그 워크숍이 역사 소재로 글쓰기 그런 워크숍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소재로 뭘 쓸 수 있을까? 저는 보통 동시대 소재를 많이 쓰지 과거의 어떤 시점의 사건이나 인물을 배경으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걸 찾아보다가 고려시대 기록물. 고려시대 기록물. 고려사라는 고려 역사서인데 그게 조선시대에 쓰였을 거예요.
근데 고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게 거의 매년 매월 한두 줄밖에 안 써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봤던 시기가 국민왕 6년인가 그 시기인데 뭐 전라도와 경상도에 가뭄과 기근이 크게 들어서 백성들의 반이 죽었다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게 너무 심하니까 자연재해가 심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 뭐 그런 기록이 왕이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엄청 인상 깊어서 이거 소재로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배경에 백성들이죠. 백성들 중에 한 홍신의 집안. 그게 엄청 비극이잖아요. 그런 반이 죽은. 실제로 그 묘사가 엄청 끔찍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두 줄만 나와 있는데도 끔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사료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거의 시체가 즐비하고 비극적인 어떤 죽음들을 맞는 이야기를 썼었어요. 요약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그 기록물로서의 그 한 달에 한 줄씩 남는 거가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 네이버 검색하면 그냥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다 오픈해놔서 엄청 재밌어요. 어떤 걸 기록에 남길지도 다들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텐데 그걸 정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 월에 한 줄이 또 있었는데 뭐 환상적인 글이었어요. 뭔가 좀 판타지적인. 붉은 개미와 검은 개미가 싸웠다. 붉은 개미와 검은 개미가 싸웠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와. 그게 다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이걸 뭔가 은유로 봐야 되나?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냥 싸우는 걸 보고 기록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 나라에 어떤 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측? 뭐 그런 것들로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나온 그 기록이 없기는 해요. 제가 찾아봤을 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그걸 썼을까? 왜 그걸 아니 뭐 상징하는 뭐 가문이 있었고 그 색깔을 상징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학파가 싸웠다거나. 근데 뭐 찾아도 뭐 아무튼 알 수 없어요. 아무튼 그게 엄청 재밌어서 그래서 홍신의 집안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붉은 개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네요. 그걸 얼마 전에 썼는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엄청 압축적으로 작업을 했던 거긴 했는데 그러면은 뭐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한 장막 2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주기를 그냥. 장막이면 몇 장 정도예요, A4로? 제가 그게 썼던 한 60 몇 장 정도 되거든요. 60장. 근데 이게 쭉 소설처럼 줄글이 아니라 대사로 되어 있으니까 공백이 많이 있죠. 네. 더. 뭔가 하작가가 글을 쓰니까 일상생활에서 소재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어떤 들었던 생각 아니면 이번엔 어떤 사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재밌게 옆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괴로울지언정. 아니야, 저도 처음에 상상할 때 너무 재밌어요. 상상 너무 재밌죠. 이거 재밌겠는데? 근데 쓰는 과정은 너무 그럴 괴롭고. 것 같아요. 우리의 나름의 어떤 주기와 근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눴고 어떻게 뭔가 이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됐는지 아니면 저도 싱글을 냈고 하작가도 뭐 작은 서류뭉치 프로젝트나 아니면 책을 독립출판한 책도 있고 만들어내고 꺼내놓는 작업들을 생각은 해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소자본 완전 인디의 경험들을 좀 같이 또 얘기해보면은 어떨까. 작업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포크를 좀 지향해요. 포크 음악. 포크 음악. 그래서 통기타로 좀 치고 좀 단순한 곡 구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제가 그런 걸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또 중학교 때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뭔가 좋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을 좀 다녔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때는 뭐 다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 학원 다니고 뭐 이럴 때였고 뭐 잘 재미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뭐 바이엘 체르니. 뭐 제르니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왠지 모르겠지만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서 그냥 실용음악 반주 이런 걸로 이렇게 클래식 그런 거 말고 그냥 코드 치고 가요 같은 거 치는 그런 거를 이제 음악학원에 가서 배웠었어요. 좀 간단한 코드로 치면서 외가가 명절마다 모이면은 그렇게 다 같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냈어요. 외가가.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기타를 되게 잘 치셨어서 머릿속에 즉 악보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희 외삼촌이 이제 엄마의 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 외삼촌만 기타를 가르치고
친 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사람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엄마랑 저랑 좀 그때 당시 허들이 낮게 보였던 그 우쿨렐레를 10대 후반에 같이 배우러 갔어요. 엄마랑 같이. 근데 저는 약간의 그런 코드 이런 것도 그래도 조금 알았고 그 우쿨렐레는 선이 4개밖에 없어요. 되게 작고 기타는 치다 보면 손이 좀 아픈데 우쿨렐레는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띵가띵가 치고 약간의 뭔가 재미를 또 붙이다 보니까 좀 배우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이라서 그냥 수료만 하면 주는 건데 나름 우쿨렐레 지도사 자격증도 받고 선생님이네요. 지도자님. 지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멈췄어요. 제가 10년도 더 됐죠. 네, 그러고서 근데 저는 우쿨렐레로 너무 김광석 노래나 옛날 포크송 뭐 아침 이슬 뭐 이런 거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쿨렐레는 딱 생각해보면 되게 통통 튀는 음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맨 위에 현이 높은 음이에요. 그 기타는 미라레 솔시미 그건데 그 우쿨렐레는 솔도미라 이거거든요. 위음이 그러니까 솔이 높은 솔인 거죠. 솔도미라 이렇게 가니까 뭘 해도 통통 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하거나 하면은 그 위에 높은 솔을 낮은 솔로 바꾸기도 하는데 로우 G라고 해가지고 좀 두꺼운 줄로 바꾸면 조금 우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통통거림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나는 우쿨렐레를 이제 졸업하고 기타로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외삼촌이 안 쓰고 있던 통기타를 제가 받아와서 뭔가 그냥 야금야금 코드표 찾아보고 왜냐면 우쿨렐레로 코드표로 보고 연습하고 했었으니까 기타도 코드표 이런 거 나온 거 그냥 연습해보고 뭐 쉬운 코드들 C, G, F 뭐 E 마이너, A 마이너 요걸로만 칠 수 있는 거 보통 산울림 노래가 그런 걸로 부를 수 있는 게 많아요. 기타 치면서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연주곡이라기보다는 코드를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를 같이 연습하게 되는. 그래서 기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타 치는 것도 힘든데 노래를 같이 불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애초에 기타 치는 건가 노래하는 게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타만 못 치겠어요. 기타도 그냥 계속 코드만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나던 그 엑스들이 다 약간 음악가들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구는 베이스, 누구는 드럼, 누구는 기타 뭐 이랬거든요. 저 엑스들이. 그래서 엑스들 모여서 밴드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깨너머로 음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제가 뭐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요즘 베이스 쳤던 친구랑 막 같이 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친구들이랑도 같이 기타 치면서 놀고 이렇게 그냥 20대부터 되게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 주변에 뭔가 물어보거나 아니 누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걸 계속 카피로 연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저한테 기타가 왔고 그러다가 영감을 주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제가 막 커버해서 부르다가 뭔가 새로운 그 코드를 뭐 만들어 보고 싶고 산책하다가 그냥 막 생각들이 나오면 그걸 가사처럼 메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단한 자극적인 힘들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썼던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의 만남 모두 다 영감 그 자체였어요. 제가 평상시에 할 수 없던 생각,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내 안에 창작력을 불깨워줬던 그분도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저의 어떤 그 잠자고 있는 용을 깨웠죠. 뮤즈네요, 뮤즈. 아직도 저의 뮤즈예요. 이제 뭐 이별한 지 좀 됐지만 그래서 그분 덕분에 뭔가 가사도 쓰고 가사에 노래도 붙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는데 싸우고 울면서 기타 치면서 그게 예술이지. 그러면서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뚝딱뚝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면서 저희는 원래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도 같이 술 마시면서 기타 치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하작가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 신곡 나오면 보고를 또 드리러 제가 남해에 가고 그럼 하작가 들어보고 좋네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좋다고 또 다음 신곡 나오면 또 가서 들려주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좀 이렇게 미완이었던 그 곡들이 한 5-6곡 정도가 모였었을 때 그때 남해에 있던 하작가랑 또 그때 남해에 있는 다른 친구랑 같이 그날 약간 천둥이 치는
천둥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네, 날씨가 그랬던 그 술 마시면서 그 부엌에서 네. 가사가 고민인데 같이 이렇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아니면 멜로디를 이런 건 어때 이렇게 해서 그 노래들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 작가가 되게 큰 공이 있네요. 감사해요. 안 고마운 거. 아, 왜 그래? 왜 자꾸 의심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고 선보이고 디벨롭하고 또 다들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또 가서 또 어디 가서 또 노래 부르고 그저 또 막걸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막걸리에 파전에 통기타 하면 죽이잖아요. 그러게요. 말만 들어도 좋네요. 계속 그냥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서 이제 뭔가 내 노래를 제대로 한번 발표를 해볼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만나도 저희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은 기타를 치면서 노는 때가 아니면 제 노래를 별로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저랑 이렇게 안면이 있어도. 근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저의 노래를 내가 이런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한번 내봐야겠다. 지금 또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아서 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 작가는 뭔가 이런 제대로 내가 작가라고 불리게 됐던 시점 이전의 것들이 좀 더 기억이 나나요? 중학교 때로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희곡으로 어쨌든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연극이랑 연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일단은 제가 당시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안 다니는데 교회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극 공연 같은 거 제가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역할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그 성탄하면 동방박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전 잘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동방박사 얘기를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제가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중학생 때는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연극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갔는데 연극부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도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건 같이 하진 않았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입학하고 나면 각 동아리에서 이제 홍보가 오잖아요. 우리 동아리 들어오라고 각 교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네 동아리 홍보를 하는 선배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극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 내가 중학교 때 또 하려다가 못했는데 학교에서 그 연극부가 노는 선배들이 있는 데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저 무서워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거기에 제가 뭔가 조금 마음에 있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좀 엄청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배랑 조금 친하게 지내서 연극부 공연도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연극이랑 좀 관련이 있었고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 첫 휴가를 하는데 제 형이 한 명 있는데 뭐 보여줄게. 뭐 영화 볼래? 연극 볼래?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아바타 가고 있었거든요. 영화요? 아바타 1편이 제가 그때 왜 연극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바타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았나 봐요. 연극 좋다. 연극 보여줘. 그래서 같이 라이어라는 연극을 보러 갔거든요. 또 라이어 봤어. 한 2번 본 것 같아. 그 숫자가 많잖아요, 뒤에. 맞아요. 1, 2, 3, 4 1탄을 그때 봤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 웃긴 연극이어서. 코믹 맞아요. 연극이죠. 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연극 동아리를 만들었죠. 연극 동아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특별한 뭐 연극을 뭐 이렇게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타 학과 친구들이랑 좀 교류가 있으면 좋겠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연극하면 뭐 이렇게 잘 얘기하고 뭔가 같이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 동아리 하나 만들고 한 20명 모였어요. 한 20명 모여서 같이 연극 공연 올리고. 그러면은 그 동아리를 만들 때 일단 1인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 저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같이 만들었어요. 넷이서 같이 하겠다고 일단 해서 이제 같이 또 홍보를 했네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연극 동아리. 네. 그 학교에 기존에 있던 연극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 예대 나오셨는데. 맞아요. 저희 미술대학교였는데 연극부가 없더라고요. 밴드부 있고 뭐 이런저런 거 있는데 연극부가 없어서 연극 동아리 내가 만들지 뭐.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두 번 올렸어요. 그럼 연출을 했네요 그때는? 근데 연출이라 할 것도 대단한 거 없이 그냥 희곡 제가 고르고 이거 올리면 재밌겠다. 그래서 첫 번째 희곡은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거 알 것 같아요. 막 서로 돈 빌려고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세혁 작가. 네, 그 책을 읽어서. 네네. 오세혁 작가님의 희곡인데 제가 그걸 엄청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올리면 재밌겠다. 그래서 그걸 올리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죠?
레드 채플린. 레드 채플린. 네. 제가 하작가가 추천해줘서 맞아요. 그 책은 읽어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분 이 곡이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막 씁쓸한 뭔가 씁쓸하고 맞아. 애잔하면서도 되게 유머러스한데. 맞아. 아무튼 그런 거 읽고 고르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연출한 거 대단한 거 없이 그 친구들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러면 희곡을 고를 때는 그걸 허가를 직접 글 쓴 사람한테 받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 오색 작가한테도 사실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공연이 거의 올라가기 뭐 한 주 전인가?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오색 작가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자기도 보러 갈 텐데 포스터만 하나 보내달라. 그럼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게 어떤 연극 문화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유료 공연이거나 뭐 이러면은 뭐 그죠,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한다 그러면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하는 거였으니까 네. 대단한 그런 이슈는 없었고. 그 연극부 이름이 뭐였어요? 스치는 전봇대. 그것도 스치는 전봇대라는 이름이 제가 모였어요. 다 연극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동아리 이름 뭘로 하지?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인데 각자 형용사랑 명사 3개씩 써서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 뽑아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랜덤으로?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괜찮은 이름 뽑아보자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서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검은 대머리 어떤 노동자 막 이런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치는이랑 전봇대 이게 조합된 어떤 글자가 조금 엄청 괜찮다 느낌이 그래서 정해진 거. 되게 뭔가 요즘 인디 밴드 제목 이름 짓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랬었어요. 아무튼 스치는 전봇대라는 그럼 이름은. 그들끼리 잘 지내게 하는 게 제일 큰 임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술 많이 먹었죠. 그럼 여기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저기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요? 같이 노는 거죠. 그래서 노는 거예요? 분란은 네. 없었어요? 저희가 첫 기수 때는 분란이 없었어요. 네. 20명이 모여서 했을 때 처음에 한 15에서 20명 사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별 분란 없이 다 즐겁게 지냈었고. 그러면 하작가는 거기 뭐라 그러나? 대표? 뭐라 그러죠? 동아리 회장? 뭐 그 정도죠. 동아리 회장님이셨네요. 네. 스치는 전봇대 회장. 그랬었는데 네. 두 번째 기수 때 분란이 생기긴 했었는데 어떤 분란이 있었어요? 어떤 분란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수가 되고 나서 극을 우리가 직접 써볼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써보겠다 해서 그 친구가 그걸 썼어요. 첫 기수 때 활동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생긴 연극부였고 연극 공연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근데 교수님, 학생들 학교에서도 그 무대 그런 데 대강당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한 맞아요. 거예요? 2회 공연을 올렸는데 진짜 대단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감동스러웠는데 아무튼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학생들도 너무 좋아했고 거의 뭐 축제였어요. 그래서 엄청 잘 됐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수 때 이제 모집된 친구들 중에 연극을 조금 해봤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름의 이거 시스템을 구축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출을 한 게 아니라 연출부를 따로 두고 약간 무대부 따로 두고 연기자 따로 두고 막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약간 팀 안에서의 협업을 좀 만들어볼까 해서 했는데 이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좀 생기는 거죠. 권력 다툼인가요? 네네. 연기를 좀 하는 애가 오히려 연출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가 나오니까 이제 막 갈등이 생겨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했는데 그게 골문 거죠. 공연 한 달 전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한 달 전인가 다 나가버렸어요. 연기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이 배우들이 싹 다 나갔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남은 애들이 한 7, 8명? 연출부랑 골마 터져버렸네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남은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나는 공연을 그래도 올리고 싶다. 아니 근데 그 나간다고 했었을 때 배우들이 뭐 술도 많이 먹고 회유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의 입장은 명확했던 거예요. 연출이 마음에 안 든다. 일단은 이렇게 싸움이라는 게 알지만 처음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서 막 가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싫은 거예요. 뭔가 대안이 생겨날 여지가 없는 거죠. 일단 감정이 상하고 여기에서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들을 뭐 억지로 제가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랑 이제 대책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썼던 극은 올리기 어려우니까 인원이 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적은 극으로 내가 하나 골라보겠다. 근데 나는 올리고 싶은데 너네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고 싶대요. 다 몇 명 애들이. 그럼 배우가 다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연출하던 친구 2명이서
자기네가 배우 하겠다. 오. 그래서 결국엔 공연을 올렸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내에서 그런 이벤트가 학생들 주체로 뭔가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네. 못해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필요하다. 네. 동아리 맡아줄. 그래서 저희 과의 후배한테 많이 꼬셨죠. 네. 술 많이 먹이면서. 재밌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넘기고 저는 이제 나와서 졸업 준비를 했죠. 저는 당시. 아무튼 그렇게 연극 공연을 올렸던 경험이 생기고 나서 연극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한 교수님이 저랑 친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같이 밥 먹다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희곡을 한번 써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과 희곡 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래도 대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써보는 건 어때? 라는 그때 흘리듯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재밌겠다 정도가 저한테 그냥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 곡 써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지내다가 당시에 연극 동아리를 같이 시작했던 한 동료가 독립기획자로 졸업하고 나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떤 한 전시에 퍼포먼스를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저한테 한 거죠. 한번 써볼래? 라고. 그래서 제가 희곡을 쓰고 공연을 올렸던 거죠. 그게 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을 많이 봐야겠네요. 연극을 하려면. 맞아요. 글을 쓰는데 이게 무대에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감이 필요한 거니까 소설이랑 좀 다르게 상상력을 요구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작가가 썼던 그 소금물에 보면은 그것도 희곡집인데 그 이제 상수 하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맞아요. 그 무대를 계속 이제 동선도 조금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진짜 제가 머릿속으로 무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나오고 왜냐면은 연극 무대라는 거 되게 한정적일 테니까 그 영화랑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되게 입체적인 어떤 읽기 경험이었어서 희곡 읽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엔 엄청 어색한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좀 읽다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맞아요. 막 무대 장치도 뭔가 상상해보게 되고 맞아요. 고정된 장소에서의 그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책 모임을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낭독을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인물을 하나씩 맡아서 낭독을 하면 경험이 또 달라져요. 엄청 재밌어요. 그렇게 같이. 그냥 대단한 연기를 안 하고 그냥 나눠서 읽는 것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하작가 희곡으로. 이벤트로 그냥 작게. 좋네요.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마련해 볼게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약간 대본집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우스워졌어요. 그냥 마냥 웃기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연기하려고 하면 더 웃겨요. 해주세요. 네, 소금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금물. 네. 낸 지가 오래돼서 제가 낸 희곡집입니다. 독립출판했던. 검색하면 나오지 않나요? 나와요. 인터넷 지금 팔고 있죠. 파는 데가 독립서점에 몇 군데 입고된 곳이 있어서 거기서 팔고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안 팔아요? 알라딘에서는 뺐고 제가 재고가 많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뭐 북페어 가실 일정은 없어요? 제가 올해는 거의 다 뺐고 그러니까 그 서울국제도서전을 다녀오고 나서 나머지 독립출판 관련된 페어는 다 신청을 안 했어요. 왜요? 제가 글쓰기에 좀 집중하려고 그래서 페어 나가는 건 조금 했는데 내년에는 좀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제작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금물이란 책은 정말 그런 피지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물성이 있는 책자로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하작가는 남해에 있을 때 어떤 출판사가 또 있었어서 그걸로 만들어낸 잡지도 여러 권 있고 우리가 소멸하는 방법 우소방이라는 책도 여러 권 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얼마나 글 쓰는데 걸렸고 뭐 구상 글 쓰는 거 그리고 뭐 디자인 출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소금물을 일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잡지는 좀 다른 뭐 맥락이 있다 보니까 소금물은 제가 희곡을 그러니까 그 전시에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7년이죠. 그때부터 이제 좋은 경험을 한 거죠. 너무나 인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내 희곡을 쓰고 무대 전시장이었지만 무대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 엄청 좋았어요. 이거 계속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썼는데 그러다가 제가 남해로 내려가게 된 거죠. 남해 군청 문화예술과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하나
공고가 나왔어요. 네. 당시에 제가 썼던 희곡이 몇 편 있었거든요. 탈고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습작 수준의 글들이 몇 편 있었는데 이거 좀 지원받아서 독립출판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 지원을 했는데 됐죠. 오. 그 지역에서 좋은 건 그런 게 잘 돼요. 아.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그 같은 사업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알아요? 뭐 성과 공유 이런 건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그게 거는? 좀 아쉽죠. 지역에서 궁금하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업 담당자분들이 못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때 그 지원 사업이 돼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획서에서 책을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반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사업 기간이. 네. 제가 썼던 희곡들을 더 다듬고 해가지고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저는 당시에 독립출판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원고를 쓰고 그걸로 편집 디자인을 맡기고 디자인하고 나서 이제 펀딩도 받아볼까? 해가지고 텀블벅 펀딩도 했었어요. 아, 텀블벅도 했었구나. 네네. 맞다. 그래서 소액이긴 한데 펀딩도 받고 그래서 책을 만들게 된 거죠. 당시에 파주에 거래하는 인쇄소가 하나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책을 만들고 몇 불 찍어냈더라? 소량했어요. 이게 많이 안 팔릴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소량 찍어내서 그 사업 납품하고 사업 지원 사업에 납품하고 독립서점에 몇 군데 입고를 하고 제가 페어 같은 데 나가면 서울국제도서관 같이 껴서 팔고 같이 이렇게 판매하고 거기에 한 5편의 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장막 하나랑 단막 2-3개랑 서간이라고 그게 저는 편지를 썼던 걸 넣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엔 서간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독백처럼 연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편지를 한 4편인가? 3편인가 4편인가 제가 실어서 껴놓은 게 있습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실험이기도 하죠. 원래 그런 식의 형식은 없나요? 희곡에서? 독백극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1인극이 있긴 한데 그런 식의 형식은 아니었는데 제가 집어넣은 거죠. 억지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근데 당시에 제가 첫 작업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발표하는 그쵸. 그 서가수한테 모래알이 첫 곡이었던 것처럼 소금물이 제 첫 작업물이었는데 좀 비슷하네요. 모래알과 소금물. 그렇네요. 우리 남해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맨날 보는 게 뭐 모래알이고 소금물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아쉬워요? 이제 뭐 거의 막판 돼서는 저도 지치는 거예요. 이걸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글만 보고 있으니까. 같이 그 글을 다듬어주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면 없었어요. 혼자 계속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맞아요. 뭐 고쳤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나마 많이 봐줬던 게 디자이너 친구인데 디자인을 더 위주로 생각하니까 글 자체를 많이 같이 봐줬던 동료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게요. 같이 봐줬던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작업해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이거 그만 봐야겠다.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딱 멈춰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파랑색으로만 인쇄가 됐었잖아요. 저는 터치 많이 안 했는데 그 디자인하는 친구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가자 좋다. 맞아요. 너무 책이 예뻐요. 책갈피도 예쁘고 페어 나가서도 사람들이 책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글 좋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왜냐면 사실 책 북페어에서 당장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재밌게 읽어보실까 사실 잘 그렇네. 제가 리뷰를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읽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되게 궁금하겠어요. 진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들 어떻게 반응들. 어디 뭐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죠. 근데 옛날에 읽어봐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좋았다 뭐 이렇게만 기억이 나고. 아무튼 뭐 그 책 내는 과정은 그랬다. 서가수는 어땠어요? 모래알 녹음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발매하는 과정. 네, 일단은 이게 녹음과 이제 유통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스트리밍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한 3곡 정도를 묶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인디 뮤지션인 친구가 프로듀서로 같이 녹음이랑 믹싱이랑 이런 걸 도와주기로 해서 일단 한번 한 곡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기타도 그냥 코드만 대충 찌끄릴 줄 알지 뭐 다룰 줄 아는 프로그램이나 뭐 장비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뮤지션 친구는
이미 여러 번 뭐 정규도 냈었고 많이 작업을 해봤던 친구여서 혼자서도 해보고 아니 다른 좀 더 규모감 있게도 작업을 해봤던 친구여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프로듀싱을 좀 부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로 그냥 멜로디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악 파일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 제가 제일 끌렸던 거 골랐던 게 모래알이었어요. 그게 왜 끌렸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노래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좀 높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듬이 왈츠 리듬이거든요. 땅땅땅땅땅. 그래서 그 리듬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냥 왈츠 정도? 별로 바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뭘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다룰 줄 아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갔을 때 친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줬던 거죠. 프로듀싱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했던 게 기타 소리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로 녹음하면 좋겠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가 이제 기본으로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왈츠 리듬에 맞게 현악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마침 그때 남해에서 만난 바이올린 전공한 맞아요. 친구가 있었어요. 잠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남해에서 만났었고 한국에서 한 1년, 2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근데 바이올린은 안 가져왔고 비올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제가 좀 목소리가 여자치고 되게 약간 중성적인 약간 낮은 톤이라서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타 녹음을 먼저 했어요. 클래식 기타 빌려가지고 그 친구 녹음실에 가서 기타 녹음했는데 막 여러 가지 연주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냥 몇 번 치고 그거 약간 좀 붙여넣는 그리고 좀 따라라랑 이런 거 몇 번 잘 나온 거 좀 뽑고 근데도 계속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기타 치고 노래만 했었는데 녹음을 하려면 메트로놈 그 박자를 딱딱딱딱 그걸 들으면서 해야지 이제 작업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아이패드 메트로놈 틀어놓고 박자 맞추면서 해야지 이제 녹음하기 편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메트로놈 맞추면서 늪에 빠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 하작가가 글 보면서 늪에 빠졌던 것처럼 내가 기타를 치고 있는 건지 기타가 나를 치고 있는 건지 똑같은 것만 계속 따따따따 여기서 맞춰서 하려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걸 되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훈련을 해도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웠고 이제 기타 녹음하고 보컬을 녹음했는데 보컬도 이것도 같이 치다 보니까 노래만 따로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기타 반주에 맞춰서 제 생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게 몰입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제 목소리를 너무 딱 바로 듣다 보니까 너무 별로고 맞아요. 자기 목소리 들으면 고칠 것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이런 실력 가지고 노래를 내려고 한다고? 라는 엄청난 어떤 자괴감에 많이 매 순간 빠졌었죠. 그러는데 이제 프로듀서들은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화이팅, 그냥 좋아,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이제 우쭈쭈 해주면서 아마 보컬 녹음 한 2번 정도 2회기로 좀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올라 또 와가지고 마지막에 녹음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 인디 뮤지션인 친구랑 이 바이올린 전공생의 두 친구의 작업은 저는 보면서 너무 저런 애들이 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뭐 띠리리리리 이렇게 말고 띠리리리리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요? 하면 바로 실현. 그래서 정말 멋지다 이러면서 저들이 내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구나. 되게 비올라도 기타 튕기는 것처럼 현악기는 활을 쓰잖아요. 핑거링을 하는 거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왈츠 리듬을 치는 건데 중간에 비올라도 그렇게 핑거링을 하는 그런 게 되게 저의 첫 노래고 저랑 그때 당시엔 되게 친했던 친구여서 저의 어떤 이 노래가 나온 영감의 어떤 그 뮤즈인 제 전 애인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 환경이나 뭐 니즈나 가까운 친구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래가 완성이 됐고 저는 그 노래 녹음할 때 빼고는 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저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을 수 있고 이 기계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니까 끝도 없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걸 아마 본인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것 같고 기타도 붙이고 보컬도 붙이고 비올라도 붙이고 여러 가지 효과음 같은 것도 넣어서 믹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그 파일을 가지고 저의 노래를 스트리밍에 업로드를 해줄 그 유통사라고 하네? 유통사를 컨택을 해요. 네. 제가 좀 처음에는 좀 유명한 데를 컨택했다가 까였고 그게 까여요? 까이기도 해요. 안 됩니다. 출판사인 건가? 책으로 치면?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책을 투고를 하고 거기서 그 약간 출판사는 투자의 개념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작을 해야 되니까 피지컬을. 네네네. 그쵸. 아예 유통만 해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쵸? 제작비가. 근데 그 음원도 좀 대형 유통사들은 실제 제작을 같이 하기로 한대요. 앨범? 그래서 앨범 제작을. 그래서 어떤 수익금 분배나 뭐 아니면 이 아티스트랑 같이 뭐 계약을 어떻게 하면은 뭐 1년에 정규를 한 개를 낸다. 그럼 몇 번쯤 유통사 지원해. 뭐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생짜는 그냥 이 일을 대신해서 해줄 이제 유통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컨택했던 데가 이제 오케이를 해줘서 날짜를 잡아요. 근데 그 날짜가 한 2-3달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업로드되는 업로드 네. 공개가 되는 네네. 그게 그래서 생각보다 좀 텀이 길구나. 그래서 작업은 한 11월 정도에 끝냈고 모든 게 다 끝냈고 네. 그 다음에 한 1월인가 2월에 이제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좀 애매한 근데 그런 감각도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무언가를 완성을 시켰는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감각이 되게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뭔가 빨리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니까 유통사한테 보낼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음원 파일, 아티스트 정보, 노래 가사, 앨범 커버 뭐 그런 것들 뭐 다른 것들 좀 뭐 안 해본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뭐 라이센스 번호 막 받아오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다 넘기면은 이제 정해진 날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게 뭐랄까 좋았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좀 음원 수익이 제가 최대로 받아본 수익은 네. 10,000원? 월에? 월에. 오, 10,000원이면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 근데 지금은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정산 파일이 월마다 와요. 어떤 스트리밍에서 몇 회 플레이가 되는지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수수료를 가지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는 건데 10,000원 이하가 되면은 2월 돼요. 정산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네, 저는 그분 이분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앨범을 세상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고민을 좀 하다가 좀 급하게 했던 감이 좀 있어서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또 영상 찍고 같이 예전에 놀면서 제가 노래하는 영상 몇 번 찍어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집 치우는 영상을 찍어줬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뮤직비디오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 공전은 뮤직비디오 없어요. 근데 왜? 뭐 마케팅의 일종인 거죠. 홍보 수단. 홍보이자. 그래서 다음에 노래를 만들면 뮤직비디오도 같이 연출을 뭔가 주변 영상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협업. 근데 뭐 혁오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뭐 안 하는 게 맞다. 라이브 영상 그냥 하나. 그렇게도 해볼까 했었어요. 저희 집에서 뭔가 그렇게도 해볼까 했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막 갈 때 달릴 때 타야 되는데 한 번 놓치니까 에너지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뭐랄까 이게 동력이 잘 안 생기는 느낌. 이번 공전도 이제 다른 아티스트 친구랑 했었고 그래서 여기도 투기타에 전자악기 정도만 들어가서 포크에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왜 이렇게 녹음을 굳이 발매를 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드럼, 베이스 이런 거 많이 없이 그냥 진짜 그냥 딱 포크 정서 그런 노래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한다. 하고 싶어서 이거를 뭔가 발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세상이 공표한 거. 그러니까 저는 뜨개질을 혼자 하거나 혼자 요가를 하거나 하는 거였는데
저의 지인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세상에까지 저의 어떤 거를 종이배를 띄우듯이 어딘가에 톡 띄워놓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존나게 좋은 게 막아 진짜 엄청 많았겠죠? 네. 그게 그 정말 작은 유통사였는데 제가 냈던 거기서 하루에 3곡씩 냈었어요. 와, 하루에 3곡? 하루에 3곡씩 나왔었어요. 그럼 엄청 많네. 진짜 작은 그거거든요. 네. 큰 데는 더 많이 내겠네? 아닌가? 더 많이 내겠죠. 우리나라 유통사가 몇백 개 될걸요? 몇천 개도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경쟁이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탑백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주변에 좀 이런 거 나왔다. 저 노래 나왔어요라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책 발간하면은 그 나눠주는 그런 느낌일까 싶기도 하고. 저는 엄청 부끄럽던데. 부끄럽죠. 네, 엄청 부끄러워서 지금도 뭐 사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종종 페어 나가면 네. 사인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 그럼 우리 그런 척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태도를 고쳐 먹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서 우리가 저도 막 되게 긴장하고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까지 내게 아닌 것 같고 아직 그런 느낌이 들 때 하작가가 그때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예술가들은 좀 떳떳해야 된다. 맞아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정작 못 그랬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의 발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좋네요. 네. 또 들어봐야겠다. 들어주세요. 네. 공정과 모래알입니다. 서은송을 치면 됩니다. 네, 모든 스트리밍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작업하는데. 네. 약간 가사와 멜로디.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게 궁금하거든요. 가사와 멜로디 중에 뭘 먼저 하냐. 네. 왜 그걸 먼저 하냐. 뭐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냥 메모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약간 혼잣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밖에 비가 오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저씨들 그런 것처럼 글을 보면서 그렇게 뭔가 운율을 얻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마음에 드는 일단 글이 여러 가지 메모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치다가 요 코드를 같은 코드를 요렇게도 쳐볼까? 요 리듬으로 쳐볼까? 해서 몇 번 좀 장난을 쳐봐요. 코드를 뭐 바꿔보기도 하고 괜찮은 코드 진행이 나오면 그 코드를 계속 치면서 그걸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운율에 텍스트를. 맞춰서? 왜냐면 멜로디를 직접적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허밍으로 하거나 허밍으로 뭐 해도 가사를 붙이면 또 그 맛이 또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이거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글 가서 다른 글도 불러보고 이러면서 약간 그걸 맞추는 느낌? 좋다. 그렇게 재밌다. 했었어요. 그래서 하작가도 그때 한번 뽐뿌 와가지고 막 노래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럴 의지가 막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작업이고 저한테는 어려워요. 그냥 가사를 쓰고 슬픔이 좀 있으면 좋은데 제가 좀 슬픔이 없어가지고 서가수가 노래가 안 나옵니다. 기쁨의 노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또 놀 때 어울릴 만한 그런 신나게 놀 때 예전에 놀 때 신나는 노래 한번 했는데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 한 끗 차이로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노래가. 아니면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그런 것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애인한테 2개의 노래를 제가 선물했는데 하나는 썸 탈 때 약간 거의 고백용이었죠. 고백용을 그 친구가 블로그에 쓴 글에다가 제가 멜로디를 붙여서 생일 선물로 음원 파일을 보내줬어요. 너무 좋다. 이런 선물 누가 받아봤을까요? 그니까요. 너무 좋은데? 제가 생색을 엄청 냈죠. 몇 년간. 그리고 약발이 좀 떨어질 즈음에 해서 올해도 이제 그분 생일에 제가 계속 맴돌던 멜로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드나 이런 걸 화성하기 잘 모르니까 이 맴도는 멜로디를 어떻게 코드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계속 쳐보고 뭐 하긴 하는데 제가 칠 수 있는 코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되게 쉬운 코드만 치거든요. 어려운 코드는 잘 못 쳐가지고 거기에서 찾은 그 멜로디랑 코드를 겨우 찾아서 거기서 앞뒤에 좀 살을 붙인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첫 사랑 노래?
진짜 이별 노래 말고 사랑 노래인 네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의 사랑은 조금 치졸은 아니고 뭐랄까 좀 집착? 좀 약간 바지가랑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무섭네요. 아, 무서운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랑 붙어 있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런 느낌. 이걸 좀 더 완성해보고 싶긴 해요. 저는 약간 이별을 항상 요리 주제로 쓰는 것처럼 네.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처음으로 어떤 좀 왜곡된 사랑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을 조금씩 토해내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런 식의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 왜곡된 사랑 좋다. 테마로 사랑을 계속 왜곡하면서 네. 뭔가 약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기분 좋게 맞나? 내가 좋은 게 맞는 건가? 이게 좀 이상한 그런 거. 그런 거 위주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든 노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어쨌든 저는 요즘 새로운 노래 좀 만들고 싶어요. 좋네요.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앨범을 냈으니까 내가 작업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아까 종이배를 이렇게 어디다 띄운 네. 것처럼 띄워놨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겼나? 그 전과 다르게.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전 요가를 하니까 그게 좋았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보내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이제 검색이 되니까. 그게 되게 손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서 누군가 내 노래 들을 수 있다는 거가. 물론 이제 뭐 유튜브나 그냥 내 채널에 올릴 수도 있지만 네. 스트리밍에 올라간다는 게 조금 더 뭐랄까 공식적인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고 너무 좋아요 듣고 계신다고 하고 언젠가는 사바사나 할 때 제 노래를 틀어주신 거예요. 우와. 그래서 되게 부끄러우면서도 네. 이렇게까지 뭔가 같이 나누고 싶어 해줬었구나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 트면 그 노래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저희 회원님이시라고 하면서 노래 알려드리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런 게 좀 재밌는 거죠.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도 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네.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 친구분을 통해서 알게 됐대요. 네. 저의 발매 소식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좀 서운해하셨어요 그때. 왜 말 안 했냐? 말 안 했냐.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웠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계속 신기한 거예요. 이거 너가 다 진짜 만든 거야? 너가 진짜 기타 친 거야? 계속 신기해하셔가지고. 네네. 잠깐 딴 얘기인데 저희 친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저희 부모님 집과 가까운 데서 해서 부모님 지인분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생이 되게 오래 살고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희 동생은 얼마 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같이 손님들이 마중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딸들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려고 자 여기 둘째는 얼마 전에 저기 석사 졸업했고 여기 첫째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라고 남자는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저 단어를 선택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데 좋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사실은 노래 부르고 노는 걸 못하니까 항상 가만히 박수만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 집안에는 없는 피인 것 같은데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는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제가 노래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된 것 같긴 한데 부모님한테도 좀 새로운 나로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하는 목소리랑 노래하는 목소리 되게 다르대요. 약간 다르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일까 또 좀 궁금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럴 때도 좋아요. 비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다른 데서 만나는 사람들인데 사실 또 노래 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본 시선이 달라져요. 그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뭔가 전 전시도 언젠가 좀 오프라인에서 해보고 싶긴 한데 뭐가 됐든 전시는 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곳을 한정적이죠. 물리적으로 되게 한정적인데
온라인에 이렇게 음원이 있으니까 공간이나 이런 거 제약도 별로 없고 어디서든 이렇게 스며들 수 있어서 집에 갈 때 혼자 쓸쓸하게 들었을 때 제일 좋은 노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죠. 하나 또 궁금한 게 저도 근데 그 같은 질문 하고 싶었는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하자까요. 저요?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인을 이제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있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서가수 한 것처럼 어디 가서 말하지 않거든요. 말하는 거 참 재밌는데. 아니 말하면 뭔가 그 민망함이 네. 그리고 약간 독립 출판한 거잖아요. 네. 제 떡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공식적인 것 같은 느낌? 이거는 뭔가 그냥 내 혼자 뭐 습작처럼 뭔가 한 정도 같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긴 한데 좀 더 뭐 등단을 했다든지 뭐 어디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다든지 뭐 약간 그런 것들로 시작하고 싶은 욕심도 좀 요즘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 박찬욱 씨가 영화 감독 박찬욱 님이 데뷔작이 있거든요.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데뷔작이 엉망이래요. 네. 왓챠 리뷰 같은 거 보면 박찬욱도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힘내자. 네. 영화학도들 그런 리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만든 작품이 아닌가 봐요. 주연 배우가 이승철 씨였어요. 가수. 네. 엄청 특이한 제가 보진 않았는데 박찬욱 씨가 인터뷰할 때 그 작품 다 태워버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저도 약간 민망한 느낌? 그게 뭐 어찌됐건 제가 한 작업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가? 좀 미흡하다고 느끼나? 뭐 그런 게 느껴져서 그런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긴 하죠. 페어도 나가고 하니까 직접 쓰셨냐 물어보면 네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고 팔잖아요. 사람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럽죠. 저는 누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돈 그냥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여서 되게 손쉽단 말이에요. 그렇네. 그걸 내가 내서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팔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데 좀 익숙해지긴 했거든요. 파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걱정을 하죠. 저걸 과연 재밌게 읽을까?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뭐 열심히 맞는 거긴 한데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네, 가치를 할까 저 사람한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 더 열심히 작업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막 제 일상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런 때는 있어요. 종종 친구들, 친구의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얼마 전에 집에 놀러 왔던 분들도 뭐 인사 뭐 하면 극 작가님이시라고 제 작품 읽었던 안 읽었던 제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미국 쓰시지 않냐 뭐 그런 얘기 좀 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저한테. 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도 뭐라도 하나 이렇게 발표하고 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든 안 읽든 들었든 안 들었든. 그러게요. 무언가 어떤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져놓는 그걸로 뭔가 대단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작이죠. 뭐. 저 갑자기 든 감인데 제가 감이 조금 좋거든요. 감. 진짜 조금 좋은데 약간 희곡 읽기가 유행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그때 얼마 전에 그랬다면서요. 기타리스트 그 김태현 씨가 하작가가 해준 얘기인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품을 많이 만들어놔라고 쌓아놓으라고. 너가 좀 유명해지거나 작업에 요청이 막 오면 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 많을 때 혹은 조금 덜 유명할 때 많이 만들어놔라. 그래서 나중에 그걸 쓸 수 있게 뭐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나 유행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예를 들어 독립 그 출판계도 되게 몇 년 사이에 되게 커지고 붐이 많이 일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끊임없이 새로운 거 재밌는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 독서에서도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런 것처럼 그 읽기의 경험도 확장시켜 나가고 그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그냥 희곡에 확 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갑자기 힙해져. 뭐 클래식 물론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거 되게 메이저하게 즐기는 또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뭐가 유행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작가. 저는 좋아요. 저는 뭐 자랑스럽게 쓰고 있고 다만 뭐 조금 이렇게 겸손의 말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안겸손 버전으로 한 1분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오, 재밌는데? 서가수부터. 저요?
저는 중반이 갖기 힘든 감성과 목소리를 가졌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서가수가? 예. 이야, 맞죠. 근데 그거는 약간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 작가는요? 저요? 네. 웃기다. 오. 그러니까 웃기다가 막 개그맨이다 이건 아니라 유머가 있다. 유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심각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고 누구나와 심각하지 않은 글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지 네. 않고 유머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 작가는 그런 희곡이라는 어떤 무게감을 좀 가볍게 해주는 작가로 앞으로 대성하시겠네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마무리를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웃겼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작업자는 뭐 그런 태도도 필요하죠. 계속 찬물과 뜨거운 물 오가듯. 맞아요. 왔다 갔다 하죠. 졸라게 부끄러웠다가 자괴감에 빠졌다가 막 진짜 숨고 싶었다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 날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다가도. 그래서 저도 그냥 감사해요. 제 노래를 그렇게 시간을 쏟아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노래라는 건 사실 3분 5분 정도인데 그때 우리 피터팬 컴플렉스 얘기하면서도 노래의 집중력과 그 영상 컨텐츠의 집중력과 또 다르게 맞아요. 텍스트가 주는 또 집중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집중력이 사실 필요한 게 텍스트고 이것을 누군가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주는 진짜 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난 그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게 계속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읽었을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은 항상 있죠. 네. 전시 때 오프닝 때 퍼포먼스 올릴 때도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거칠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잠깐이지만 긴 시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좀 재미를 거기서 느꼈으면 좋겠다. 책 내고 하는 것도 뭐 글 쓰고 하는 것도 거기에 다 있지 않을까. 결국엔 재밌었으면 좋겠다. 작업 얘기 많이 했네요. 진짜 많이 했네요. 오늘도. 뭐 작업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신나게 떠들었네요. 저도 오랜만에 갑자기 가수 느낌으로 계속 작업할게요. 네. 팟캐스트를 10년 할 거면 그쵸. 계속 서가수여야 되고 계속 하작가여야 되니까 10년간 작업해야지. 명분이 생겼네요. 해야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 아유 어쩔 수 없지. 내가 하고 말지. 작업으로 봅시다. 좋네. 그것도 재밌게 팟캐스트도 들어주시고. 아니 일단 그 낭독회 한번 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은데요? 저도 뭐 새로운 노래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2년 뒤에.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방금 거짓말했어요.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네. 좋네. 작업으로도 만나고. 이번에 또 이제 4화 작업 얘기를 저희가 길게 해봤는데 언제 이런 얘기 해보겠어요, 하작가도. 이렇게 길게. 맞아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중학생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런 시간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걸. 아니에요. 왜 또 그렇게 가요? 좀 시간이 아깝기도 한 거죠. 다른 사실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리저리 뭐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도 쓸 수 있었을 맞아. 거고 뭐 좋게 생각해요. 맞아요. 열심히 쓰겠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네. 5화에서 봅시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